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 언쟁을 벌이거나 심지어 싸움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쏟아내고 이기려고 발버둥 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쉽습니다. 마치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붓는 것처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죠. 하지만 여기 싸우지 않고도 상대방을 이기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입니다.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이기는 것이 될 수 있지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해는 단순히 부드러운 태도를 넘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논쟁에서 말로 누르거나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를 이기는 것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싸움을 통해 얻는 승리는 일시적이고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상대를 굴복시키면 그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남게 되고 언젠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억눌린 용수철처럼 언젠가는 더 큰 단발력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해를 통해 얻는 승리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관점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비로소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는 마치 자물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굳게 닫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그들의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바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거나 반박할 준비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그들의 표정, 몸짓, 목소리 톤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들의 감정 상태는 어떤지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해야 합니다. 비판하거나 평가하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적극적인 경청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심어줍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처럼 대화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면 이제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공감은 단순히 나는 당신의 기분을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감정을 느껴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저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상대방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 이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방어적인 태도를 풀고 당신에게 마음을 열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뜻한 햇살에 녹듯이 갈등의 감정적인 앙금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공감은 때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들의 배경, 경험, 가치관 등을 고려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했다면 이제 그들의 관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관점을 인정하는 것은 당신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그들도 당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도 일리가 있네요.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군요.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신의 관점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상대방은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비로소 당신의 관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팽팽했던 줄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처럼 갈등의 긴장감이 완화되고 대화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는 것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저항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를 이기는 것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고 침착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감정에 휘둘려 공격적이거나 비난적인 태도를 취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당신의 말 때문에 속상했어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같이 나를 주어로 시작하는 표현, I message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세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침착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공격적으로 느끼기보다는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도 감정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그들도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당신의 침착한 태도는 상대방의 감정을 차분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비난, 평가, 판단을 피해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 문제야. 당신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며 대립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달성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하세요. 공동의 목표가 설정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전체 그림을 완성해 나가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공동의 목표를 찾는 과정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공통 분모를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공동의 목표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믿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갈등 해결의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상대방도 결국에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야. 와 같은 믿음은 당신의 태도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밝은 미소가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처럼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는 마음은 그들에게 존중과 신뢰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같은 믿음은 상대방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그 성장을 믿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믿음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이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경청, 공감, 관점 존중, 침착한 감정 표현, 공동 목표 찾기,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과정은 때로는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해를 실천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굳게 닫혔던 상대방의 마음도 열리고 갈등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이해는 공감을 낳고 공감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결국 평화로운 해결로 이어집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이기는 것은 싸움이 아닌 이해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해하는 마음이 세상의 더 많은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